안녕하십니까. 웨비나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드벤텍과 함께 준비한 웨비나는 바로 피지컬 AI와 엣지 AI의 혁신, 차세대 산업 AI 인프라라는 주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제조, 물류, 로보틱스 산업 전반에 빠르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AI가 단순한 연산 알고리즘이 아닌 이제는 물리적 인지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AI는 데이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수준을 넘어서 센서, 엣지 디바이스, AI 컴퓨팅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피지컬 AI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어드벤텍을 비롯해서 국내 대표 라이다 및 인지기술 전문 기업인 SOS랩, 그리고 뷰런 테크놀로지 전문가분들, 그리고 엣지 AI 연산의 핵심인 NPU 기술까지 AI 인프라의 모든 레이어를 살펴보는 알찬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웨비나가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의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제 웨비나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웨비나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른쪽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어드벤텍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각 라이다 기업의 전문가분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도 진행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30분께는 베스킨라빈스의 이제 쿠폰을 전달을 해드리고요. 웨비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견적을 요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이 성사될 경우에 추첨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 그리고 애플 에어팟 4세대를 또 각각 보내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피지컬 AI에 대한 인사이트도 얻으시고 적극적인 참여로 경품의 주인공이 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피지컬 AI와 엣지 AI의 혁신, 차세대 산업 AI 인프라를 주제로 어드벤텍 KR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업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웨비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세 분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SOS랩의 정지성 대표님부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저희는 라이다로 더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피지컬 AI와 또 라이다 그리고 어드벤텍의 엣지 디바이스까지 활용한 피지컬 AI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런 테크놀로지의 대표 김재강입니다. 뷰런은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인프라에 쓰이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오늘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제 센싱이나 이제 AI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라이다 그리고 인지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드벤텍 KR에서 제품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저는 국내에서 AI 관련돼서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피지컬 AI에 최적화된 엣지 디바이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세 분과 함께 아니죠, 이제 한 분 더 계시죠, 한 분 더 계신데 한 분은 주제 발표 때 모시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핫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AI가 이제 핫 트렌드고 이제 AI를 넘어서 생성형 AI,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 관심이 이제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를 이제 구성하게 된 배경을 좀 김경현 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AI라고 한다면 디지털 AI라고 해서 단순히 챗GPT와 같이 판단하고 추론 정도에 그쳤다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행동까지 제어까지 필요한 현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관련된 센서, 그 다음에 엣지 디바이스들이 고성능이 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피지컬 AI를 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여서 저희가 관련해서 주제들 준비했습니다. 네, 피지컬 AI 워낙에 이제 핫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산업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이제 주목하고 또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피지컬 AI라고 한다면 그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떤 그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화면 속에 있는 AI가 몸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다가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AI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 안에서 서버 안에서 돌아갔던 것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몸 또는 로봇 또는 그 인프라에 있는 것들과 연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리얼한 물리 세상에 이제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다. 좋게 말하면 이제 저를 마음으로만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AI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피지컬 AI가 어쨌든 실제적으로 이제 산업이든 어떤 환경에 이제 적용이 되는 케이스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서 AMR, AGV, 자율주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대표님께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라이다를 활용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이 부분에서 이제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라이다 이렇게 연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트렌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은 인지 판단 제어 이런 기술들을 이제 룰 베이스로 하나하나 기능들을 다 개발을 하고 그걸 융합해서 이제 하던 방식에서 이제 점점 E2E라 그래서 이제 센서 데이터에서 이제 제어까지 이제 한 번에 출력을 할 수 있는 이제 E2E 방식으로 AI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지컬 AI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단순히 이제 인지나 모니터링을 하는 걸 떠나서 실제 사람이나 차가 이제 로봇들이 이제 행동까지 할 수 있는 AI 기능들이 계속 이제 한 번에 성장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AI의 성장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엣지 디바이스의 성장도 이제 AI가 발전하는 데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여러 피지컬 AI의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사실 센싱 시스템의 성장이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센서를 쓰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라이다라는 센서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라이다라는 센서, 그리고 정확한 인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이 성장하는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피지컬 AI 그리고 자율주행의 성장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이 보통은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자율주행까지 이제 가는 단계가 있는데 네. 뭐 예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피지컬 AI 그리고 라이다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서 그럼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예, 그 주신 질문을 보면 아직 자율주행 시대가 안 왔다라는 전제를 깔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요.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서울 한복판이다 보니까 그게 맞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미국의 특정 지역이나 중국의 특정 지역이라면 오늘 제가 택시 타고 올 때도 이미 자율주행 경험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왔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규제나 그 지역의 특수성들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얼마나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되고 있느냐 퀄리티의 문제지 이미 이 기술이나 이 시대는 열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이제 국내 어쨌든 저는 이제 국내에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물론 일부 이제 시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이게 피지컬 AI로의 발전,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계속 집중 조명이 되면서 좀 자율주행도 그 분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분히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국내에서. 물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소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술만 놓고 봤을 때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네, 그런 예견 혹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이제 함께 하실 분들과 간단한 이제 웜업 토크를 진행해 봤고요. 그럼 각 세션별로 발표자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웨비나 첫 번째 주제 발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트 KR 김경현 측임님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AI 연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성능 엣지 컴퓨팅이 산업 전반의 이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제슨 토르 기반의 플랫폼, 오늘 이제 제슨 토르 관련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실 텐데, 이 플랫폼이 기존의 그 제슨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이제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산업에 이제 가장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짚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슨 토러가 기존의 제슨 시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제슨 시스템 하나에서 제어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엣지 AI 시스템들 경우에는 추론하고 판단까지만 했다면 제슨 토르는 그 시스템 안에서 제어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 발표대에서 조금 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AMR인데, 기존의 AMR과 좀 다른 점은 기존의 AMR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율주행에 가까웠다면 이제 최신의 토르를 적용한 AMR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로 인식해서 거기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센서를 이용해서 공간을 인식하고 조금 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응용 분야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인간의 말도 이제 알아듣는다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자연어를 인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이 토르가 적용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언제로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엔비디아 등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8월부터 출시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마 9월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아, 9월부터요? 네. 아, 그렇게 되면은 피지컬 AI로 이제 가는 그 시간이 좀 더 단축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경현 책임님께서 준비한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드벤텍 KR에서 제품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경현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 전반적인 개념과 실질적인 사용 사례,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과 차별점 등을 주요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드벤텍이 생각하는 피지컬 AI를 한 문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센서로 물리세계를 인식하고 실시간 추론을 통해서 장치가 행동하고 정과정을 AI가 주도해서 엔드-투-엔드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행동입니다. 기존의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곳에서는 자동화를 중심적으로 봤다면 이거는 자율성에 더 핵심적인 방점이 찍힌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피지컬 AI는 저희가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센서, AI 모델, 엣지 컴퓨팅, 로봇 액추에이터입니다. 센서는 카메라, 라이다, 마이크, IMU 등 주변의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센싱 데이터고,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전, LLM 등 입력된 정보들을 실시간 분석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AI 모델과 센서를 융합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고 제어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엣지 컴퓨팅의 역할입니다. 또한 그 제어를 통해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판단하고 물리적 행동을 하고 이동하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3가지를 저희가 사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물류 창고입니다. 그 물류 창고에서 작업자 혹은 사람이 로봇에게 이 상자 옮겨줘라는 자연어로 말하게 된다면 이 AMR이 인식해서 그 행동을 움직이는 것을 바로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한다던가 컴퓨터를 이용했다면 이건 자연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병원용 AI 보조 로봇으로 실험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도중에 뭐 가위라든가 주사기라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로봇이 카메라로 해당 영상을 분석해서 LLM 기반으로 가위, 주사기 등 구별하여 픽업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비전 AI로 스마트 공장에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전 AI로 검사한 내용이 만약에 불량이 있을 경우에 로봇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거나 픽업해서 불량을 처리하는 형태와 같이 행동들이 항상 기반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는 피지컬 AI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는 디지털 AI와 피지컬 AI가 뭐가 다른가 하면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차이가 납니다. 작동 환경, 입력 방식, 출력 방식, 대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는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동 환경입니다.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혹은 사용자가 이제 서버를 통해서 온라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 환경 중심입니다. 입력 방식 또한 기존의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이었다면 피지컬 AI는 센서, 카메라, 라이다, IMU 등 다양한 복합적인 센서들을 사용하여 활용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입력하고 응답을 받는 형태로 그쳤다면,
피지컬 AI는 그 응답한 내용 기반으로 실제로 동작하고 제어하고 움직임을 포함합니다. 또한 필요 인프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AI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가 필요했다면 피지컬 AI는 엣지 디바이스, 로봇 하드웨어 등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AI와 피지컬 A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연 시간 허용입니다.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타임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느리게 수초가 걸려 상관없지만 피지컬 AI는 밀리초 세컨드 이내에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사용자하고 코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 수준 또한 되게 높아져 있습니다. 디지털 AI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응답하는 정도의 수준의 자율성이라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행동까지 하는 말 그대로 모든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을 피지컬 AI로 보고 있습니다. 응용 분야로는 저희는 로봇,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등을 보고 있는데 로봇은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배달할 수 있는 드론, 그다음 자율주행 또한 사람이 타는 차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사람이 타지 않는 차를 통해서 로봇이라든가 AMR 같은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디지털 AI 한계점은 뭐였냐면 결과는 가상이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더 단계가 필요했다면 피지컬 AI는 그 단계를 축소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그럼 엣지 AI와 피지컬 AI는 다른 거냐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엣지 AI에 행동이 추가된 것을 피지컬 AI로 부릅니다. 단순한 예로 CCTV가 있습니다. CCTV에서 현장 영상에서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정도가 엣지 AI였다면 거기에서 로봇을 보내주고 로봇이 행동하게끔 하는 게 피지컬 AI가 되고 병원에서도 요즘 많이 쓰시고 계신데 AI로 뭐 MRI라든가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리포트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을 뭐 아예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기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창고에서는 뭐 카메라를 재고만 활용했던 것들을 재고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 아니 재고를 옮겨야 된다고 하면 로봇이 인식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엣지와의 피지컬 AI는 구별하지 않고 엣지 AI는 단순히 기술적 기반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피지컬 AI는 엣지 AI의 기반으로 행동 중심 응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를 구성하는 건 엣지 AI, 센서 융합, 자율 제어 이 세 가지가 궁극적으로 모여야 피지컬 AI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벤텍이 생각하는 피지컬 AI가 빨라지고 피지컬 AI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AGX 토르 출시와 맞물려 있습니다. AGX 토르는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약 7배 향상되어진 2000탑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제어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전력 소비를 통해 엣지에서 디바이스들이 움직일 수 할 때 낮은 TDP로 움직여서 디바이스 자체의 전력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환성들을 높이기 위하여 홀로스캔 센서 브릿지들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있으며 또한 제어를 위해서 스위치 박스를 통해서 다양한 제어들을 동시에 이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저희는 제슨 토르는 하나의 뉴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센서 융합 처리입니다. 기존의 제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2개, 오늘 카메라 4개 제한적으로 좀 있었다면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라이다, 카메라, IMU 등 다양한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00탑스에 달한 초고속 AI 연산을 통해서 비전, LLM, 모션을 동시에 처리 가능합니다.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LLM 구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코액티브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4비트, 8비트 기반의 LLM도 내장이 가능합니다. 미니 GPT, 라바 등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AI 모델들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로봇 모션 플래너, 시뮬레이터 등이 연동이 되어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제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엣지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엣지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없이도 완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토르의 설계입니다. 네, 기존의 AGX 오린과의 비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AGX 오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장 높은 탑수는 275탑스였습니다. AGX 토르 같은 경우는 약 2000탑스로 7배 가량 높아졌고 LLM 기능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SOC 내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통합하고 센서까지 처리합니다. 그러면서 더 빠르게 판단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용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드론, AMR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이나 AMR, 휴머노이드의 기존의 제품들도 적용되어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점은 제어랑 추론 판단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에서든가 돌발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어드벤텍이 생각하는 제슨 토르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단순한 AI 칩셋이 아니라 생각하는 로봇을 가능하게 하는 완성형 SOC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이해, 제어가 단일 칩에서 이루어지며 LLM, 비전, 제어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또한 현재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의료 산업용 등 이런 엣지 디바이스가 많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어드벤텍의 제슨 토르가 특별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사용되며 엣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넓은 온도 범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터가 없는 환경, 에어컨이 없는 환경 등 외부 환경에서 반드시 작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온도 범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3GRMS 이상의 진동 내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12V, 일반 장비 같은 경우는 16V, 9V, 24V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전원들에 맞게 설계되어 있게 광범위한 전원 입력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시간 제어, 판단 추론을 위하여 고대역폭 네트워크 포트도 지원합니다. 100G 한 포트, 5G 한 포트, 그래서 총 2가지의 고대역폭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USB, HDMI, CAN, 심카드 등 다양한 I/O 포트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CAN 통신과 USB 통신들은 센서들을 통합하고 자동차와 연결하고 이해하고 언어를 통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입니다. 또한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GMS 기반 카메라, M.NVMe, 와이파이, SATA, TPM 등 기존의 일반 X86이 지원하는 확장성 제품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드벤텍은 엔비디아의 4가지 키 파트너입니다. 엘리트 파트너 등록되어 있고 엣지 AI, 비주얼라이제이션, 임베디드 엣지, 컴퓨팅 파트 이 4가지로 되어 있어 AI의 학습부터 판단, 추론, 제어까지 AI 아키텍처를 설계하는데 최적화되어진 어드바이스를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어드벤텍의 가장 큰 강점은 각각의 산업 도메인에 맞는 피지컬 제품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동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MRC712 같이 모바일 안전보안용 전용이 있고, 또한 AGV AMR 전용으로 제어되는 MRC732 제품, 또한 고대역폭이 필요하고 다양한 카메라들이 제어가 필요한 교통 시스템을 위한 MRC736 제품 같이 각각의 도메인에 최적화되어진 제품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델링, 시뮬레이션, 학습,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며 어드벤텍에서는 추론용, 실시간 의사결정용인 MRC 제품, 그 다음에 학습용인 스카이렉 제품, 그 다음에 모델링, 시뮬레이션, 옴니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스카이 제품까지 AI를 구성하는 홀 아키텍처를 전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많은 AI 개념들이 나오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플리케이션별로 구별해 봤습니다.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제너레티브 AI, 퍼셉션 AI입니다. 퍼셉션 AI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비전을 쓰는 것들을 퍼셉션 AI로 지칭하고 있으며, 기존적으로 제너레티브 AI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기반의 VSS, VLM, LLM의 기초 단계를 하는 제너레티브 AI 모델, 그다음에 에이전틱 AI는 잘 알고 계시는 챗GPT와 같이 나의 생활에서 서포팅 해주는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내가 행동과 제어까지 할 수 있는 피지컬 AI, 이렇게 어플리케이션들 응용별로 있고 그 응용별로 최적화된 제품 또한 어드벤텍에서는 도메인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드벤텍의 가장 큰 강점들은 산업용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많은 업체들과 로봇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동, 온도 범위, 팬리스 설계 통해서 엣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디자인이 필요하고, 어드벤텍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제슨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벤더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비전, 스마트 시티, 교통, 스마트 팩토리 등
안 해본 어플리케이션이 없을 만큼 거의 다 모든 어플리케이션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게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 또한 저희의 큰 강점입니다. GPU 서버, 엣지 GPU, MXM 등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플랫폼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가 바뀜에 따라서 안정화되어진 BSP가 필요합니다. 그런 BSP 업데이트 또한 드라이버를 통해서 혹은 포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업데이트를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텍은 글로벌적으로 많은 AI 파트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실 뷰런 테크놀로지, SOS를 같이 라이다, 우선 인지 솔루션과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 엔드 유저 고객사분들께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최적화되어진 파트너분들을 제안드리고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AI를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만과 미국에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야간 시간에 병원을 전체를 매핑하여 원하는 구역에서 소독을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AMR은 비디오로 인식하여 해당 구역에서 적합한 소독을 설정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에게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가까이 가서 병원실, 엑스레이실, 치료실 등을 요청하게 되면 AMR이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바로바로 반응해서 행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지컬 AI의 대표적인 센서 활용입니다. 다음은 모빌리티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는 판교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계속 공격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라면 중간에 거점지가 있으면 거점지 허브까지 제품이 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로봇이 배달하는 형태입니다. 로봇이 길을 판단하고 주행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배송지까지 옮겨지게 되고 옮겨진 상태에서 인간이 오게 되면 거기에서 반응해서 문을 열어준다던가 안에 있는 음식을 전달해준다던가 제품을 내려준다던가 그래서 행동까지도 모두 가능하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GMSL, USB, 라이다, IME 등 다양한 센서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다른 차들과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에 되게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센서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산업용 모빌리티 AMR입니다. 지금 토르가 가장 공격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지금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이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인식하여 그대로 움직이고 또한 비전을 기반으로 화면을 인식해서 물리적으로 피한다던가 아니면 파란색, 빨간색을 구분하여 원하는 제품만 옮기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로봇 자체의 자율성 높게 올리는 형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제품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바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인텔 기반을 추가해야 됐다면 지금은 토르 기반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바퀴 제어까지도 토르로 한 번에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 김경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플랫폼을 중심으로 어드벤텍의 최신 엣지 AI 솔루션이 어떻게 산업 현장의 성능 요구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드벤텍 KR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웨비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라이다로 피지컬 세상도 더 스마트하게 라는 주제고요. 함께 해주실 SOS랩의 정지성 CEO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인사는 네. 나눴고, 이 라이다로 이제 피지컬 세상도 더 스마트하게. 기존에 라이다 하면은 자율주행 차량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산업 현장 혹은 산업 현장이나 로보틱스 영역에서도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업 현장에서 라이다가 이제 기존 센서들과 비교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라이다라는 센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대로 측정하여 오는 센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기존 카메라와 다르게 실제 물리
적인 거리를 측정하는데 불이 꺼지거나 조명이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찍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개인 정보를 식별할 정도의,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수준의 데이터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평소에도 운전을 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조금 어둡거나 뭐 역광이거나 안개가 조금 끼더라도 내가 레이저를 쏘고 거기서 반사된 신호만 있다면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화도 당연하거니와 최근에는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데 그래서 카메라로 날 찍는다고 하면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뭐 옆에 사람과 상의도 하는데 카메라에는 잡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마치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AI 시대에도 그런 이제 사고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런 이제 카메라 기반의 AI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반면에 라이다 같은 경우는 딱 찍더라도 사람 2명이 앉아 있구나. 그런데 누군지까지는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누가 낙상이 일어났다. 아니면 어떤 기계의 끼임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은 판단하고 AI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셧다운 시킨다거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산업 현장 또 로봇도 혼자서 걸어가야 되고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AI 카메라 기반으로 추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3차원 측정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한 번에 딱 잡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로봇, 자율주행 또 산업 안전 솔루션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라이다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분명한 쓰임새가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쭉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까요? 일단 그 피지컬 AI라고 하면, 야, 이거 가장 최근에 나온 어려운 얘기인데 라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사실은 다 있었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더 똑똑해졌는데, 이렇게 뭐 로봇, 자율주행, 뭐 산업 안전 솔루션,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우리 젠슨왕 형님이 정의해 주셨다. 네, 피지컬 AI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내가 알던 정보들을 재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심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시성 대표님께서 준비한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다로 피지컬 세상도 더 스마트하게, 그래서 실제 피지컬 AI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오프닝 톡으로, 가히 지금은 피지컬 AI 시대다. 근데 이거의 꽃은 뭘까? 스마트 시티라고 제가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올해 CES에서 젠슨왕 대표님이 피지컬 AI라는 시대를 보여주고, 이게 자율주행차, 로봇, 산업용 로봇이 이제 피지컬 AI 시대로 됐다. 생성형 AI를 지나서 에이전틱 AI를 지나서 정말 이 물리 공간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실제 물리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AI를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자율주행 케이스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그냥 무인으로 진행하는 로봇택시부터 정말 카메라 하나만으로 또 로봇택시를 구현하고 있는 거. 그리고 자동차에는 아무 센서도 없습니다. 통신하고 제어만 되게 되면 원격 인프라 있는 라이다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한국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 야, 언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겠어? 주차는 나 좀 풀어줘. 그래서 주차 로봇으로 그냥 뭐 30년 된 차도 주차를 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도 한번 봐볼게요. 보면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덤블링도 하고 일도 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봇을 보면서 또 놀랐던 것들은 이제 사람의 말귀를 알아먹어요. 로봇을 쓰려면 원래 프로그램은 하고 저거 한 동작 하려면 밤새 작업을 했어야 됐던 것들이 이제는 말만 하면 되네. 심지어 둘이 협업을 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이 피지컬 AI 시대가 거의 다 왔구나. 이 로봇이 금방 우리 집 냉장고도 정리해 주겠구나. 로봇 하나는 거실 청소, 로봇 하나는 빨래를 하고 개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다시 보면 우리가 이걸 와우라고 하게 느꼈던 포인트들은 마치 사람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야, 이제 우리 해쳐 모여 해서 일하러 가자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로봇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리는 하나인데요. 몸이 수만 개 있다. 그냥 팔 4개 달리는 로봇인데 다리도 2개씩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인데 떨어져 있는 몸을 하나의 머리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다시 이 사진들을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그래, 커넥티비티, 뭐 자동차 모빌리티, 그래, 그래서 이 로봇들이 공장에서 일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미 피지컬 AI가 아니었나? 라고 했을 때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보면 결국 이게 작은 단위로 오게 되면 스마트 홈이고요. 좀 큰 단위로 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캠퍼스, 스마트 시티, 컨트리까지 확장되는 개념이다. 그게 피지컬 AI로 다 재정의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 그 관점에서 두 번째 또 오프닝 톡은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약간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시스템 1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가 멀다, 가깝다, 오늘 표정이 좋으신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만약에 제가 378 곱하기 426 빼기 57 하면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런 것들은 시스템 2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공지능, 그리고 물리적인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정말로 따라하겠다고 하는 AI, 피지컬 AI의 로봇인데, 그러면 그래서 엔비디아마저도 개발할 때 이걸 쪼개서 AI를 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히 내가 걸음을 걷는다거나 아니면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머리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심플한 계산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스템 원적인 사고와 AI를 통해서 활용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가 10,000원 줄게, 아이스크림 사오고 커피 사오고 나머지는 네가 적금 넣어 라고 하면 벌써 어떻게 패스 플래닝을 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지? 적금은 뭐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은 시스템 2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쉽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랑 세대가 비슷한다고 보고, 자, 저 레이스한테 어택당을 딱 뚫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패스 플래닝을 하고 가다가 피하 식별을 해서 우리가 팀킬을 하지 않고 상대방만 공격할 거라는 믿음이 계시죠. 이게 시스템 1 AI, 엣지 디바이스의 자체적인 AI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각각의 그 유닛들과 저 SCV 일을 시키면서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커맨드를 주는 총체적인 AI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프로게이머 선수처럼 저게 시스템 2 레벨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보실 때는 그 현장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AI와 이걸 전체 총합 관제하면서 전반적인 이런 제어와 판단, 관제를 하는 시스템 2적인 AI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그 젠스랑이 그렸던 그 그림을 우리 프로게이머와 같이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이 시작하실 때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유기적으로 여기 로봇팔과 저기 이송 로봇과 저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송 트럭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것들은 각각에 대한 엣지 디바이스 단의 시스템 원적인 AI와 이걸 전체를 아우르고 유기적으로 어떤 배치를 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관리를 하는 시스템 2적인 AI가 합쳐졌을 때 정말 완전한 피지컬 AI가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이라고 해서 SOS 랩입니다. 라이다로 더 스마트한 세상,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고 있고요. 라이다 같은 걸 드는 거는 빛을 쏘고 받아서 감지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용도는 딱 2가지입니다. 말 나온 김에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해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벌처처럼 혼자 움직이는, 자율주행해서 움직이는 AI가 있고요. 또는 마치 미사일 터렛처럼 고정돼서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피하 식별을 하고 그에 따른 액션을 하는 AI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는 친구들 케이스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요. 저희 라이다는 그 애플 프로 시리즈에 들어가는 라이다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져서요. 그냥 칩 2개, PCB 2개로 구성이 완성이 되는 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자동차의, 각 로봇의 특정 위치에 맞는 라이다를 전방에 그 렌즈 설계만 다시 함으로써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에서 보면 결국
그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업데이트만 되면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라이다 입장에서 라이다 안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프로세서를 뒤쪽에 넣어서 거기 있는 AI만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자율주행 기능이 좋아지는 이것도 시스템 원적이 투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 라이다가 몇 개 있게요. 제가 이렇게 콕 집어줄 수는 없는데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이 헤드램프와 후방 램프, 리어 램프 아래쪽에 해서 이제 라이다가 기존에 이렇게 뭐 로보택시 되게 복잡한 라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컴팩트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희 기술의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 라이다 어디에 적용하기 쉬울까요? 테슬라에게는 저희는 거리가 찍히는 새로운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실제 RGB 값뿐만 아니라 거리 값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로보택시 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렇게 벌키하고 복잡한 거 이거 자동 세차장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컴팩트하게 라이다 넣어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점에서도 보면 저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귀가 있는데 이거를 각각에서 다 판단해서 올려주나요? 아닙니다. 뇌에서 이걸 다 판단해서 그에 따른 제어를 해줍니다. 그와 유사하게 저희도 저희 라이다와 그 ECU 컨트롤 유닛 엣지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각 로봇에 맞는 위치에 맞는 스펙을 만들고 그 생각하는 것들까지 그 안에 녹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에도 적절하게 들어가면서도 깔끔한 디자인과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그 스마트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배달 서빙 솔루션을 하는 회사 그 로봇들까지도 저희가 라이다와 관련된 기술들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AI, 라이다, 스마트 인프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CCTV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엣지 디바이스 AI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AI 서버와 관제 솔루션을 통해서 각 로컬에서 그리고 메인 관제실에서 적절한 AI를 활용한다. 이거는 마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눈, 코, 입이 있고 머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쉽게 생각하면 AI를 탑재한 고스트가 벙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거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 3년 전 CES에서 오징어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라이다로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이다는 이미 피지컬한 월드를 3차원 공간을 찍고 이 공간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거를 보안이나 국가 경계 감시에 들어가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까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비네이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교차로에서도 더 안전한 뭐 자율주행 내지는 신호등 관제 그리고 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철 같은 걸 옮기는 상황에서는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작동을 멈추고 제한하는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리고 또는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까지 해주는 것까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콕 집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라이다 파킹 가이던스 시스템이라고요. LPGS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그 야외 주차장, 특히나 공항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제가 비행기 타러 갈 때도 너무 예민하고 놀고 오면 내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넓잖아요. 그런데 저희 나라는 기존의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 빌딩에 있는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서 어디가 비었다. 그리고 내 차가 어디 있더라. 이걸 해주는데 현재 야외 주차장에는 마땅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라이다와 어드밴텍 엣지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 현장에 설치해서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안내와 또 이걸 통합 관제하는 쪽에서 안내할 수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설치된 현장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라이다와 엣지 디바이스와 통신 모드를
활용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설치할 때 저희가 기존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몇 개 설치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사전에 이제 시뮬레이션 설계를 통해서 현장에 어떤 낭비되는 라이다 없이 최적의 공간에 최소의 라이다 개수로 그 공간을 커버하는 거고요. 아이디어하게는 라이다 한 대로 최대 50대까지도 커버가 된다. 더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오버랩돼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들어오는 차가 주차하는 공간까지 트래킹을 하게 되면 라이다는 이 차가 무슨 차다까지는 일부러 알지는 못하지만 그 차단기 들어올 때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차가 얼마 동안 주차했는지 과금을 하기 위해서 그 정보랑 매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습니다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주차장 들어왔을 때 거기 현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통합관제실에서 각 어디 얼만큼 비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해공항에 실제로 설치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죠. 저게 저희 라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8대, 좌회전 하시면 26대. 여기는 우회전 하시면 비행기 못합니다. 한 대 이제 방금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도 음영지역 업계에 빛을 비춰주는 거지 않습니까? 라이다도 빛을 쏘는 거다 보니까 이미 라이다를 위해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에 있는 라이다와 이런 어드밴텍 디바이스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어디 공간이 비었습니다를 본다면, 그 다음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내비게이션을 연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서 주차하세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지금입니다. 여기 비어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향후에는 앞서 제가 주차 로봇을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은 오토노머스 발레바퀴, 자율주차까지 별도의 로봇 인프라를 쓰거나 그게 호환되는 기능을 가진 차가 나왔을 때는 주차까지 자동화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공항의 주차장부터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클로징 톡으로는 저는 이 라이다가 단순히 라이다 센서가 아니라 비전의 비전이다. 카메라를 뛰어넘는 비전 센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통해서 학습을 잘 시켜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시는 기준으로 왼편은 카메라, 오른편은 라이다입니다. 어떻습니까? 라이다가 없어 보이죠? 조금 후진 카메라, 더 후진 카메라 같은데 실제 저희가 라이다를 가지고 카메라를 학습을 통해서 카메라와 같은 영상을 AI로 복원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람이 보기에 카메라처럼 느끼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카메라 기반의 AI를 그대로 돌아가는 라이다다. 그리고 심지어 안개가 꼈을 때는 카메라가 이렇게 안 보일 때도 라이다는 일부 레이저가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복원할 수 있고, 깜깜한 밤에도 당연히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다의 진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새로운 형태의 비전 데이터 라이다가 나왔으면 세상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상황입니다. 자, 저 데이터를 보시고 야, 카메라가 이길 거야, 라이다가 이길 거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그 조금 비싼 카메라 정도 가격대 만들려고 열심히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고요. 이건 마치 저희가 어린 시절에 수학여행 가면 사장님도 저 필름 카메라 써보셨죠? 예, 앨범이 있었고요. 돌잔치 영상 보려면 집에 가서 비디오 틀어줬어야 했어요. 불과 이게 한 20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면서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각종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다양한 솔루션이 나왔고, 이제는 그 다음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지만 결국 이 쿼티 자판기가 있어서 결국 스마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됐고, 네, 결과적으로는 스마트폰 좀비, 스몬비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한번 바꿀 때가 됐는데요. 스마트 홈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저거는 저희가 20년 전이랑 똑같아요. 30년 전 우리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야, 그거 가봐. 뭐요? 리모컨. 그래서 다 하시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오면은 태블릿이나
핸드폰 찾아서 뭐 로봇 청소기 일을 시키고 저거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저 태블릿이 스마트폰이 아까 스마트폰의 혁신에서 발목을 잡았던 쿼티 자판기처럼 그래서 저거를 없애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3차원 공간 안에 어떤 의미 있는 UX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예, 갑자기 제가 저희 아들 셋인 것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저거보다 한 뼘 정도 더 컸고요. 예, 저희 아들들이 저희 지스트 캠퍼스에서 놀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달라요. 요즘 애들은 뛰어노는 거 안 좋아해요 라고 아빠들이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봤어요. 더 잘 놀아요. 다만 아빠들도 주말에 좀 쉬어야 되니까 태블릿을 쥐어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 시절 만화책, 텔레비전을 쥐어준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는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게 해야지 이 조그마한 화면 안에 아니면 키오스크 안에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아니라 이제 실제 3차원 리얼 공간을 가지고 하게 하고 이걸 기반으로 가상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의미 있는 AI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제가 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저게 지금 6살이고 4살 때인데요. 과학관에 가봤어요. 말도 못할 때요, 잘. 로봇 청소해보고, 어쩌라고요? 너 청소기니? 저기 좀 청소해 줄래? 라고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먹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라이다의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엣지 디바이스의 컴퓨팅 파워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소위 그렇죠. 알잘 딱갈새 알아서 이 스마트 기기들이 로봇들이 나한테 맞춰주는 마치 우렁각시처럼 하는 것들이 결국 스페셜 AI의 어떤 의미 있는 종착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CES에서 찍은 연합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누구게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라이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안전과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멘탈적인 안전을 다 스마트하게 챙겨준다는 거고요. 저희는 감사하게 지난 6월 25일에 상장해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드벤텍을 만나서 정말 글로벌 레퍼런스로 공항을 통해서 확장하고 로봇 자율주행 시장도 빨리 당겨지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지성 대표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I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라이다 기술의 진화 방향을 이제 생생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라이다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과의 융합을 통해서 인식 인프라로서의 가능성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까지 라이다의 적용 범위는 무한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드벤텍과 함께 준비한 피지컬 AI와 엣지 AI 혁신이라는 주제 웨비나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살펴볼 주제는 센서를 넘어 지능으로 피지컬 AI를 실현하는 라이다 기반 인지 기술입니다. 함께 해주실 뷰런 테크놀로지의 김재광 CEO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오프닝 토크에서 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긴 했습니다. 네. 인지 기술을 개발을 하는 뷰런 테크놀로지. 네. 그렇죠. 인지 기술이라고 하면 또 약간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보면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장애물 그리고 이제 원하는 정보들을 검출하거나 이제 추적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는 솔루션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단순히 인지가 이런 1차원적인 인지를 넘어서 실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바꾸거나 이제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시스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판단이라던가 이런 쪽까지도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는군요. 네. 네. 오늘 이제 주제 발표 쭉 해주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까요? 피지컬 AI가 실제 이제 물리적인 이제 환경에서 잘 동작을 하려면 네. 이제 물리적으로 잘 동작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잘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그렇죠. 이제 그 물리적인 환경을 감싸고 있는 환경 이제
여러 요소들에서도 잘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AI를 잘 만드는 거는 중요하고요. 그 AI가 실제 영향력을 주고 물리적인 환경에서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무한대의 리소스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 시스템 안에 있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잘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제 올바른 성능을 잘 보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뷰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사례들을 기반으로 네.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뷰런 테크놀로지 김재광 대표님의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 전문기업 뷰런 테크놀로지의 대표 김재광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센서를 넘어 지능으로 피지컬 AI를 실현하는 라이다 인지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뷰런에 대해 소개드리고 인지 솔루션 그리고 센싱 시스템에 어떤 사항들이 발전이 돼야 고도화되어서 피지컬 AI를 위해 잘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뷰런의 시스템 환경에 최적화된 라이다 인지 기술의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개발자들이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라이다 인지 개발 플랫폼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뷰런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뷰런은 프랑스어로 보다라는 뷰와 뉴런의 런을 이용한 합성어입니다. 올바른 눈과 명석한 두뇌가 되고자 하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기술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뷰런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에 법인을 세우고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뷰런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라이다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가운데와 같은 그림의 형태고요. 사람은 이 정보를 보고 차, 장애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일 거로 예상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차량 장애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들의 크기, 속도, 방향 등을 찾는 일들을 소프트웨어화하고 있고 뷰런은 그런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뷰런은 라이다 데이터 그리고 AI 기술의 융합을 통해 자율주행과 스마트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글로벌 OEM 티어1들을 대상으로 5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소화하고 있으며 이제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 320억 이상을 유치하며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행하는 자동차 업계의 회사들은 매우 큰 규모의 회사들입니다. 자동차 OEM이나 티어1과 같은 회사들인데 그들은 되게 보수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지 않고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뷰런은 처음부터 전략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제 실제 결과를 차량 환경에서 시승 데모하는 것을 전략으로 많이 삼아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제 차량 시승 데모를 하고 있고요. 3,000명이 넘는 자율주행 솔루션 시승 데모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업계에 신뢰성을 주고 계속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런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제 인지뿐만 아니고 판단, 행동을 하는 피지컬 AI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지컬 AI가 이제 를 위해서 이제 인지 솔루션, 센싱 시스템들이 이제 고도화하여야만 이런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고도화를 위해서 어떤 중요 요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지컬 AI의 등장으로 AI는 단순한 센싱을 넘어서 이제 지능으로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상황을 보고 알리는 이제 모니터링을 넘어서 이제 시스템은 상황을 알아서 이해하고 결정하며 이제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AI로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로봇이라든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분야로 이제 확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의 확장 및 영향력의 증대 뿐만 아니고 이제 결국 이제 피지컬 AI가 온전히 이제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한 타겟 시스템 내에서 동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AI는 정해진 타겟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어야 이제 실제 동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AI 모델도 결국 시스템에서 동작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시스템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먼저 이제 시스템을 적용을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제 한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시스템 구성 내에서 동작이 원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리소스들을 다 활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면 참 좋겠고 적용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리소스에서 이런 것들이 다 비용과도 연관이 되고 있고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리소스에서 동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환경 혹은 타겟하는 환경에서 원활히 동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시스템 동작 환경에 대한 최적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에서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뷰런의 이제 최근 양산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고성능의 GPU를 포함한 이제 여러 환경에서 많이 개발들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런 것들은 성능을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제한된 환경에서의 동작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예시는 이제 뷰런이 글로벌 티어 1과 양산을 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티어 1은 그림에 보이는 이제 예시와 같은 배달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뷰런에서는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인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모빌리티 플랫폼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같이 기능들을 융합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동작해야 되는 제한적인 환경이 존재합니다. 그럼 뷰런의 인지 기능들은 이제 인지를 한 결과들이 쉐어드 메모리 형태로 다음 단계의 기능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때 모든 기능들이 동작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여된 이제 CPU 코어라던가 GPU 리소스에서 이제 명확하게 존재하는 이제 동작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듯이 시스템의 요구에 의해서 제한된 리소스에서 동작을 해야 하거나 여러 기능들이 이제 충돌 없이 동작하기 위해서 리소스 컨트롤하거나 하는 일이 시스템에 따라서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양, 시스템에서 원활히 동작해야만 양산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한 피지컬 AI라든가 물리적인 환경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별로는 다 타겟 환경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뷰런처럼 범용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대응 가능한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동작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최적화된 환경에서 동작하는 것들은 이제 중요한데 그런 걸 위해는 이제 선제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하는 AI 모델이 있어야겠죠. 라이다 센서의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이제 차량의 그릴, 루프라던가 혹은 이제 UAM이라던가 무인 선박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동 플랫폼에 서로 다른 위치에 설치되기도 하고요. 실내, 실외 그 높이와 각도가 달리하며 이제 여러 인프라에 설치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라이다 패턴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같이 여러 센서의 다양한 종류,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여러 센서별로 서로 다른 패턴과 형태들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타겟하는 이제 적용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도 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차량 환경이라던가 골목이라던가 교차로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이제 패턴들이라던가 이제 라이다 데이터 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솔루션이 온전히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 대한 대응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돼야 되고 필수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피지컬 AI가 온전히 동작하기 위해서는 결국 AI가 적용되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잘 만들어진 AI는 결국 이제 정해진 타겟 시스템의 실시간 동작을 위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최적화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동반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겟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된 이전 타겟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가져야 이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그 이제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이제 원활히 동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뷰런이 잘하는 여러 환경 그리고 여러 시스템들의 최적화된 적용 사례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뷰러는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환경에 최적화된 라이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 같은 뷰원이라는 솔루션은 에이다스 및 양산 차량에 최적화된 인지 솔루션이고요. 그다음에 뷰2는 이제 스마트 인프라 환경에 최적화된 인지 솔루션입니다. 뷰원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인지 기능들을 라이다 관점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라이다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센서 주변에 있는 파란색 박스를 포함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검출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을 빨간색과 같이 이제 승용차라던가 이제 노란색과 같이 보행자, 보라색과 같이 이제 이륜차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정확한 위치 정보를 이제 표출을 하고 이들을 추적을 통해서 이제 뭐 속도 정보라던가 형태 정보, 분류 정보 이런 것들을 객체별로 다 검출해서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라던가 이제 부품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굉장히 정확한 인지 정보들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인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뷰2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이제 ITS라던가 혼잡도 분석 등 이제 스마트 인프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라이다를 이용해서 제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라이다가 최근에 많은 인프라 환경에서 적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다를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 장착을 하게 되면 차론의 차량 수, 이제 이동 속도 등을 파악해서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교차로 근처에 장착된 이런 라이다를 기반으로 교차로 내의 사람, 차량,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스마트 시티라던가 이제 ITS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제 신호를 최적화하거나 자율로 신호를 이제 연동하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에서 개개인의 사람들을 다 되게 정확하게 검출하고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제 영역별로 이제 얼마나 대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안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도심에 설치된 이런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되게 넓은 영역들을 이제 소수의 센서를 기반으로 유동 인구를 분석하거나 혼잡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제 뷰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적용돼서 이제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요. 뷰2라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인프라에 적용돼서 다양한 이제 사람 검출이나 이제 차량 검출을 통해서 ITS나 스마트 시티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 시스템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 여러 환경 그리고 시스템에 최적화돼서 동작하고 있는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뷰원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회사, 이제 배송회사와 배송밴에 대한 에이다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과 같이 6개의 라이다 센서를 기반으로 360도 모든 영역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제 모든 장애물들을 다 검출을 하고 이제 이들과의 이제 충돌 시간 같은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단순한 인지 기능을 넘어서 에이다스를 위한 이런 판단까지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알람을 주거나 하는 일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 위험도를 분석해서 알람을 주게 되면 이런 배송 기사들이 운전을 할 때 이제 날 수 있는 사고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추후에 제어까지 연동하는 일들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실제 양산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 시나리오 테스트도 필요해서 이런 양산 기반의 시나리오 테스트도 수행을 하면서 양산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3개 도시에서 15대 정도의 배송 차량에 적용이 돼서 양산을 위한 검증 과정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뷰원이라는 솔루션은 이제 다양한 글로벌 OEM들 그리고 티어1들의 에이다스 및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국내에 이제 티어1과 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제 셔틀 서비스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과 같이 5개의 라이다 센서를 융합하고 이들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융합된 인지 정보들을 이제 도출을 하고 있고요. 이 인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실제 자율주행까지 연동을 해서 차량이 움직이고 이런 이제 라이다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런 정확한 인지 결과가 우리가 이제 AI를 만드는 데는 되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런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답 데이터, GT 데이터를
이제 라이다 인지 기술로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일에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셋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정답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이제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이제 비용을 최적화하는 일들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뷰원이라는 솔루션은 확장성이 되게 좋아서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에 적용되고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이제 뷰원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최적화된 장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UAM을 포함한 로봇이라던가 굴삭기 안전 시스템,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등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는 굴삭기 안전 시스템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굴삭기가 후방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그래서 뒤를 잘 못 보고 인명사고를 유발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런은 이런 높은 인지 기술을 바탕으로 이 사고를 막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회전이 되게 빠른 상황에서도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초록색 박스와 같이 되게 정확하게 검출하고 알람까지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안전사고를 이렇게 예방하는 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뷰2라는 솔루션은 다양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람 검출을 통해서 안전한 도심 환경을 만드는 일과 사람과 차량 검출을 통해서 교통량을 파악하고 신호 체계를 자동화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사람 검출을 기반으로 이제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는 일인데요. 서울시에는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제 라이다 기반의 이런 인파 분석 솔루션에 대한 니즈들이 좀 커졌고요. 라이다를 기반으로 이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저희가 익선동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개개인의 사람들을 다 검출하고 혼잡 상황에 대한 이제 위험을 예측해서 알람을 주는 실증을 했던 영상입니다. 해당 솔루션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이제 되게 많이 인정을 받고 현재는 서울시의 다양한 구들에 이제 저희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국내의 글로벌 공항에서 많은 수의 라이다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30대가 넘는 라이다를 기반으로 공항의 신분 검색대, 보안 검색대에 사람들의 인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실린더들이 사람을 의미하고요. 각 존별로 대기 시간을 분석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모니터링을 떠나서 운영자들은 이걸 보고 공항 운영 상황에서 한눈에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 이제 존을 뭐 오픈하거나 닫거나 하는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이제 여러 도움들이 될 수 있고요. 시민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나 대기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언제 공항에 가면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지 이런 데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경계 지역에서의 라이다 활용에 대한 검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 경계 지역은 되게 깜깜해서 카메라의 인지 정보가 조금 오검출이나 미탐이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라이다를 활용하게 되면 저 끝부분에 이제 수풀 영역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도 되게 정확히 검출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침입자를 검출하는데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사례로 마지막으로 이제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위한 활용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산의 호수공원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자전거가 지나다니는 존이 있고요. 오른쪽은 보행자가 지나다니는 통로입니다. 서로 침범하면 이제 부딪히면 충돌 위험이 있게 되겠죠. 이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검출을 해서 침범의 경우에는 검출하고 이 검출뿐만 아니고 스피커로 알람을 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충돌 위험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느끼고 침범하지 않게 이렇게 유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유동인구를 분석하고 안전을 위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ITS를 위한 활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에서는 200m가 넘는 긴 영역을 스마트폴에 설치된 라이다를 활용해서 차량과 사람, 이륜차 등을 감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이제 통신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V2X를 연계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신호 체계의 이제 신호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다니는 올림픽대로에서 교통량을 파악하는 일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과 같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라이다를 기반으로 검출하고 있는 정보들이고요. 초록색이 이제 트라젝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올림픽대로의 특정 구간에 이렇게 설치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차로별로 이렇게 교통량을 파악하고 그 분석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이런 교통량과 평균 속도 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운영자가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는 웹 기반의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돼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의 데이터도 볼 수 있어서 추후 정책 수립이라던가 현재 실시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황 판단 등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게소의 진출입 모니터링에도 활용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안성 휴게소의 진출입 상황인데요. 휴게소 진입 시 인프라를 통해서 승용차, 버스, 트럭 등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를 사람 수로 역산하게 되면 이제 휴게소의 출입 인원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식수라든가 오물 등의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 등 이런 의사결정에 의한 다양한 영향력을 주는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들은 뷰런의 상황별 데이터셋들의 활용이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에 최적화된 AI 기술은 단순히 인지를 넘어서 여러 판단이나 분석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고도화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AI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이제 뷰런이라는 회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라이다를 활용하는 많은 개발자들, 기업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뷰런에서는 통합 라이다 개발 플랫폼을 이제 최근에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뷰X라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라이다라는 센서, 데이터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개발, AI 만드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뷰X는 이렇게 개발들을 손쉽게 우리 플랫폼 내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환경의 이제 데이터와 그에 최적화된 모델을 연결하고 만들어진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사용자와 라이다를 연결하는 이제 통합 플랫폼입니다.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GT 데이터를 만들고 그 GT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이제 시스템에 배포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뷰엑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뷰엑스는 다양한 운영 환경과 지역 특성에 맞춰 AI 모델을 유연하게 학습, 개선하고 데이터 드리븐 방식으로 고객 맞춤형 인지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중 우리가 배송 트럭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미국의 몇 개 도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 당시 특정 도시에서 이제 잘 동작하던 시스템들이 이제 다른 환경이 조금 벗어나니까 오알람이 일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알람이 발생하던 도시의 데이터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이제 배속 트럭 내부에 배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니즈들이 뷰엑스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우리는 뷰엑스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 기반의 모델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으로. 이걸 배포를 통해서 편한 개발 환경을 만들고 실제 시스템까지, 물리적인 시스템까지 연동되는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뷰엑스는 현재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단순한 이메일 등록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구독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뷰런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라이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태스크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등 실제 라벨링과 같이 이제 GT를 만드는 업무와도 연결돼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해당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비스가 이제 운영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태스크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운영을 여러 사람들과 할 수 있게 이렇게 쉬운 UI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이제 시스템 언제까지 일을 할지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다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를 단순히 업로드하고 단순한 클릭만으로 뷰런의 성능이 높은 라지 스케일 모델이 동작을 해서 다음과 같이 높은 성능의 자동으로 GT 데이터를 생성해 줍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혹시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들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가진 이제 높은 성능의 라지 스케일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일일이 손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프리 어노테이션 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가 있고요.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이용해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환경에 최적화된 배포 모델들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만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뷰엑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올린 이제 이런 타겟 데이터들을 이제 단순히 이렇게 설정들을 통해서 데이터 어떻게 학습할지 데이터 스플릿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실제 시스템에서 작은 프로세서에서 동작 가능한 이제 실제 AI, 이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타이니 모델을 다음과 같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성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성적, 정량적 리포트를 통해서 성능을 분석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서 그 배포를 통해서 이제 배포 가능한 형태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듯 뷰엑스는 이제 뷰런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과 다양한 데이터셋의 조합을 통해서 성능이 높은 일반화된 라지 스케일 모델을 통해서 이제 타겟 환경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고객사들 혹은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자기만의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뷰런은 이런 센싱을 넘어서 지능으로, 그리고 지능을 넘어서 시스템으로 나아가며 피지컬 AI 시대를 실현하고자 하며 함께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모두가 생태계 안에서 함께 AI 시대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김재광 대표님의 인사이트 가득 찬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지 기술을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인지, 판단, 대응까지 가능한 지능형 라이다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인사이트 있는 주제 발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피지컬 AI를 위한 NPU 솔루션이라는 주제고요. 함께 해주실 어드벤텍 KR 조준영 지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오프닝 토크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좀 시작하기 전에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AI가 이제 핫트렌드, 그리고 NPU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내용도 NPU 중에 좀 주목할 만한 NPU들을 좀 가지고 나오셔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차별점 혹은 오늘 이제 주목할 만한 NPU 중에 이제 퀄컴하고 이제 헤일로 등등 갖고 오셨는데 이것만 갖고 오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 제품들은 어떤 특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거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NPU가 이제 AI 시장에 대두되게 된 게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AI 성능을 추가하고 싶다는 시장의 요구가 아마 제품에 반영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 업체분들이 이제 NPU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죠. NPU에 있어서 이제 AI 모델을 어떠한 순서로 또 어떤 프로세스로 처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나뉘게 되었는데, 이따 소개해드릴 이제 헤일로사의 헤일로 8이라는 제품은 물론 이제 비전의 인식, 분석 거기에 특화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AI 모델에 거의 이제 CNN 기반으로 개발된 AI 모델을 돌리는데 아주 특화된 칩셋이고요. 저전력이지만 또 고성능으로 이제 AI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피지컬 AI를 차차 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 AI 모델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어떤 모델을 돌려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이제 악셀레라랑 퀄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NPU 업체들은 요새 트랜스포머로 모든 AI 모델이 다 전환된 상황이라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작성된 AI 모델을 돌리기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우리가 제공해 준다. 퀄컴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로봇이든 장비가 AI 모델이 자기들이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현상을,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퀄컴은 실제로 엔비디아나 일반 데이터 센터 GPU 대비 훨씬 많은 GPU 메모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I가 LLM 모델을 그대로 그 NPU에 올려서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계속
쭉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조준영 책임님께서 준비하신 주제 발표를 좀 듣고 와서 후반부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드렸던 어드벤텍의 인베디드 조준영 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희 어드벤텍이 하고 있는 엣지 AI 비즈니스에서 엣지 AI 비즈니스를 실제로 어떻게 실현화하고 있고 또 피지컬 AI를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 MPU라는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피지컬 AI는 지금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사실 모든 정의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세상을 이해하게 하고 싶다. 그 세상을 이해한 걸 바탕으로 AI 모델이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짜게 하고 싶다. 이러한 것들에서 피지컬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모델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센서나 카메라처럼 이 사람이 마치 눈과 귀와 이 촉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센서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실제로 뇌에서 인간의 뇌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이제 AI 모델을 구동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 실리콘 밴더 업체들은 엔비디아는 이전부터 별도의 GPU에서 구동하는 걸로 제안을 하였고 점점 이제 인텔, AMD, 퀄컴 또 엔비디아도 여기 참전해서 CPU에 NPU를 부착해서 하나의 SoC에서 구동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바로 새롭게 이제 최근은 아니죠. 사실 이미 몇 년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시장을 들어오는 업체들이 바로 NPU 업체분들입니다. NPU 제품의 등장은 사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내가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이미 개발자들이 친숙한 시스템에 AI 성능만을 추가할 방법이 있을까? 개발 플랫폼을 자체를 변화하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AI 성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발한 제품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NPU 업체분들은 특히 NPU 제품들은 태생부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화면에서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플렉시빌리티라고 하는 정말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호환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NPU 제품들은 등장합니다. 그리고 NPU 제품 자체는 사실 GPU에 있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사양을 아주 엔트리급부터 고사양까지 여러 라인업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쉽게 추가함으로써 이 적층 구조라고 하죠. AI 모델을 다양한 레벨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레벨에 필요한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AI 모델을 피지컬 AI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드벤텍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사실 다양한 NPU 업체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텍이 그렇게 NPU 업체분들과 협업한다는 것은 어드벤텍의 호스트 컨트롤러가 그 NPU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드벤텍이 나서서 이 NPU 제품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엣지 단에서 피지컬 AI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어드벤텍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소개드릴 제품은 사실 이스라엘 기반의 헤일로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사실 정말 역사가 오래된 NPU 업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일로사의 대표 제품인 헤일로 8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화면에 보면 여러 가지 스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펙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보시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NPU는 결국 기존의 시스템 또는 개발자들이 친숙한 시스템에 AI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호스트 컨트롤러가 ARM 기반, x86 기반, 그 기반에 상관없이 모든 것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시스템, 또 친숙한 시스템에 부여되는 부가적인 모듈이라서 NPU는 철저히 저전력에서 높은 성능을 구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별도의 GPU를 탑재하거나 별도의 GPU를 꼽지 않아도 그런 필요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 NPU 하나만으로도 AI 성능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또 AI 성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보장해드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부가 모듈이 더해졌을 때
가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없이 또 감소가 되는 또 불이익이 많이 없이 철저히 저전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이 NPU 헤일로사의 헤일로 H라는 NPU로 여러 가지 모델을 돌려보면 퍼포먼스적으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몇몇 전문가분들은 이미 너무 오래된 AI 모델로 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AI 모델의 발전 속도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고 만드는 발전 속도를 이미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CNN 기반의 AI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헤일로8의 NPU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가 면에서나 전력 소모 면에서나 그 자체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그 장점은 사실 AI 모델이 이전 것이든 최신 것이든 부정할 필요 없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헤일로사는 이 NPU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쿠다가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 사용의 편리성에 있다시 헤일로사는 그 편리성에 주목해서 개발자분들이 AI 모델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손쉽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헤일로8에 대한, 헤일로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앞서 슬라이드에서 사실 제가 지금 벤치마크로 보시는 모델들이 조금 이전 모델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이유는 헤일로사의 헤일로8 모델은 CNN 기반으로 개발된 AI 모델을 돌리는 데 적합합니다. 네, 사실 많은 개발자분들은 거기서 이미 질문을 제기하실 수 있죠. 지금 모든 세상은 이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AI 모델이 다 전환이 되었는데 CNN 기반으로 AI 모델을 돌릴 이유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사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미 많은 모델이 트랜스포머로 다 전환이 되었고 이 CNN 기반으로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적합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NPU의 탄생 배경은 기존 시스템, 친숙한 환경에서 AI 성능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라이다, 비전, 레이더, IMU 등 다양한 센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센서가 확인한 주체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AI 모델로는 정말 저전력으로, 저비용으로 구동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물론 헤일로사에서는 이 헤일로 8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구동 가능한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NPU 제품도 역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저희가 직접 비즈니스를 진행해 본 바로는 간단한 비전, 간단한 라이다, 이 센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 CNN 기반의 CNN 기반의 모델이 아주 적합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데이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드벤텍은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업체, 악셀레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반의 NPU 업체와 계속해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악셀레라 업체는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전환된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아주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역시 스펙시트를 보시면은 이전 모델과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악셀레라는 작은 폼팩터이지만 고사양,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PCI 기반으로 이 NPU를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TDP 보시면 19W로 아주 저전력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엔트리급 라인업이 이 TDP가 15에서 20W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사실 기존의 시스템에 19W 더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19W에서 얻을 수 있는 이 AI 연산 성능은 214 탑스에 달합니다. 이거는 인티저 8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한 내용인데 이를 바탕으로 피지컬 AI를 어떻게 완성할 수 있냐면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비전에서 발생하는 라이다,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엣지단에서 바로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AI 모델이 추가 액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피지컬 AI가 상황을 분석하는 1세대 AI에서 이제 AI 모델이 생각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목적을 판단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로까지 계획하는 것이 결국 피지컬 AI의 완성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엣지단에서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다면 사실 모든 시스템 로드가 굉장히 경감되고 사실 작업 실행 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면에서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가 악셀레라사의 PCI 기반 메티스 제품은 엣지단에서 이러한 관련된 모든 AI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역시 시장에 소개하고 있으며 저희 어드벤텍 엣지 장비와 함께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LLM 모델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피지컬 AI의 완성은 이 현장에 있는 엣지 장비가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목적을 산출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LLM 모델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다양한 이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 보일 건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LLM 모델을 엣지에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드벤텍의 고객사분들도 어드벤텍과 협업하여서 이 LLM 아니면 파라미터 개수가 7빌리언 이하인 SLM을 이 엣지 장비에 올려서 이 피지컬 AI 완성을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파라미터가 많은 거대 LLM 모델을 사실 엣지에서 바로 돌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확도나 그 신속성에 있어서 사실 거대 모델의 유용성은 사실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SLM 모델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저희가 하이브리드,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생하는 데이터가 매우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고객사인 이제 휴머노이드 업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휴머노이드는 결국 사람과 같이 상황을 파악하고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비전 데이터, 라이다, 레이더, 다양한 또 장비,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 우선 모든 데이터를 이 AI 모델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컨트롤러가 인지하고 분석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산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LLM 또는 SLM 모델을 통해서 비전을 랭귀지로 만들고 그 랭귀지를 생각해서 그 랭귀지를 통해서 관련된 액션까지 만드는 역할이 사실 AI 모델의 또는 피지컬 AI 모델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특히 LLM 모델에 있어서 추론을 통한 VLA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 어드벤텍은 퀄컴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엣지 장비에서 SLM 모델을 올려서 VLA 모델을 완성하는 것, 즉 로봇이나 어떤 AI 모델이 현상을 파악하고 행동하게까지 하는 그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퀄컴의 클라우드 AI 100 울트라라는 제품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사실 다양한 많은 기능 중에서 딱 한 가지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이 모델은 사실 아주 유명한 데이터 센터 GPU와는 달리 이 NPU 자체의 메모리를 128기가를 올렸습니다. 즉, 이 라마 70빌리언, 파라미터가 70빌리언을 모델 자체를 이 NPU에 올려서 추론하고 생각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즉 퀄컴을 통해서 어드벤텍은 엣지단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꼭 필요한 VLA 행동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엣지단에서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 구동하고 그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서 로봇이나 AI 모델이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고 분석하고 관련된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력 소모도 매우 적습니다. 보면은 150W 정도가 되는데요. 다른 일반 데이터 센터 TGP가 뭐 350W, 400W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사실 훨씬 적은 전력으로 AI 모델을 이 싱글 NPU 하나에 다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또 어드벤텍의 엣지 장비에 이런 NPU 제품들을 올려서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즉 AI 모델이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된 행동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중간 다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 분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NPU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NPU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드벤텍은 말씀드렸듯이 이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실제로 컴퓨팅과 이 물리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개발자분들이 이미 친숙하시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 환경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NPU 업체분들과도 협업하고 있으며 또 다른 방면으로도 역시 이 피지컬 AI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지막 주제 발표 들어갔습니다. 여러 이제 NPU 세계 업체와 이제 협업하고 이제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어드밴텍이 엣지 AI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엣지 AI와 이제 피지컬 AI를 놓고 봤을 때 엣지 AI의 혁신이 결국 피지컬 AI로 완성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어드밴텍은 엣지 AI에 특히 이제 젠슨 황을 통해서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토픽이 주제로 던져졌지만 결국 피지컬 AI의 핵심은 이 AI 모델이 물리 현상을 이해해서 관련된 행동을 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AI 모델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드밴텍은 엣지 AI를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엣지단에서 AI 성능을 부여하고 그 성능을 통해서 이 피지컬 AI를 완성하는 그 연결고리를 어드밴텍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런 NPU 칩셋들이 지금 기존에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엣지 AI 단에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네네. 이미 지금 소개드린 제품들은 양산이 완료되어서 시장에 이미 도입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도입되어서 시장에서 이미 이 SLM 또는 LLM을 올려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같은 경우, 국내에서도 지금 엣지 단에서 네, 지금 NPU가 맞습니다. 적용이 돼서 네네.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사례들이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준영 책임님께서 AI 연산의 이제 핵심인 NPU 칩셋을 주제로 다양한 NPU의 이제 기술적 차이와 실무 적용 시 이제 고려해야 될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NPU를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매우 실질적인 인사이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드밴텍과 함께 준비한 피지컬 AI와 엣지 AI의 혁신, 차세대 산업 AI 인프라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드밴텍의 제슨 토르 기반의 제품부터 SOS랩과 뷰런 테크놀로지의 라이다 기반 인지기술, 그리고 퀄컴과 하일로의 NPU 비교까지 오늘 웨비나는 산업 AI 인프라의 전 생태계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밀도 높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현장 중심의 실제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물리적 세계를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피지컬 AI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웨비나 시청에 이제 집중하시느라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 못하신 분들은 설문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품 견적이나 비즈니스 미팅이 필요하신 부분들 바로바로 요청해 주시면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품 또 받아가시는 행운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이제 발표해 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오늘 웨비나가 여러분의 현업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드밴텍의 웨비나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웨비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